강선우 의원이 1억 원을 받을 때 그 장소와 상황에 대한 묘사도 김경시 의원은 굉장히 자세하게 진술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용산구에 위치한 하얏트 호텔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1층 커피숍에서. 그리고 환하게 웃으면서 어휴 뭘 이런 걸 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받아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재 변호사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게 될 때요. 구체적인 내용을 묘사하고 있으면 신빙성이 더 높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네. 단순히 쇼핑백으로 돈을 건넸다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장소, 그 커피숍에서 쇼핑백을 처음에는 테이블 밑에 두고 있다가 대화가 끝날 즈음에 건넸다라는 시점까지도 다소 좀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요. 네. 당시에 카페의 조도라던가 네. 흘러나오던 음악까지 김경시 의원이 진술을 하고 있다면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지금 수사기관에서 보기에는 더 많지 않은가, 더 높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물론 이에 대해서 지금 강선우 의원 측에서 이외에 상반되는 다른 진술이나 주장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내세운다면 지금 이 김경시 의원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보자면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쪽이 사실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평가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시점이 2021년 12월입니다. 이제 본인이 국회의원 초선 당선되고 나서 2년 차 되던 때에 김경시 의원을 서울의 하얏트 호텔에서 만나서 1억 원을 받았다라는 진술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 전달되는 그날 상황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인 정황도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돈을 받았고 돈을 받은 그 쇼핑백 과연 누가 옮겼냐? 김경시 의원이 쇼핑백을 직접 차에 실어주려고 하자 강선우 의원이 김경시 의원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런 건 보좌관한테 주세요 라고 말을 했다. 그걸 보좌관이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동환 위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본인이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본인이 안 받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아마 명시적으로 저렇게 보좌관한테 주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처음부터 저 쇼핑백에 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거고 그리고 CCTV가 만약에 주변에 있었다면 그 장면 자체가 찍히기가 싫었을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보좌관한테 이 받으라고 했었을 것이고 그 보좌관은 그대로 뭐 차 트렁크에 싣거나 아니면 강 의원에게 따로 전달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남 보좌관은 본인이 받은 바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근데 남 보좌관이 제가 볼 때는 자기가 모셨던 의원이기도 하고요. 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굳이 본인이 모셨던 의원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진술하고 있는 것은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거잖아요. 근데 저게 일정 부분 사실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일단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건 김경시 의원도 그렇고 강선우 의원도 본인들이 뇌물을 받았던 줬던 이런 두 사람의 어떤 당사자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재판 과정에서나 이렇게 보면 그걸 가감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거짓말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남 전 보좌관은 상대적으로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남 보좌관의 말을 좀 더 유심히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쪽 말이 더 신빙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강선우 의원의 경찰 조사에서의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는 아직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다. 확인이 좀 더 필요한 대목이긴 한데 과거에 마지막으로 냈던 자신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고 그리고 보고를 받기 전에는 보좌관의 보고를 받기 전에는 관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어제 경찰 조사에 들어갔을 때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라고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고 들어갔죠. 누차에 걸쳐서 반환 지시를 했고 그 반환이 됐던 것도 확인이 됐다라고 했는데 김경시 의원의 진술에 따르면 수개월 뒤에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돈을 돌려줘서 의아했다라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보면 강선우 의원은 그동안 입만 열면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일부 이제 경찰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죠. 네. 실은 돈 받은 적 없다 또는 뭐 바로 돌려줬다라고 하는 모든 말들이 다 거짓말이고, 그래서 결국 저는 이 3명 중에 가장 크게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은 역시 강선우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렇지만 강선우 의원의 지금까지의 이런 거짓말했던 거 어찌 보면 계속하는 게 거짓과 위선, 이걸로 그냥 이렇게 뭐 본인의 원칙은 거짓과 위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저는 제2, 제3의 김경이 분명히 더 있을 것이다 봅니다. 네. 왜냐하면 전에 그 보건복지부 장관 청문회 할 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에 대해서도 또 그리고 여러 가지 현금과 관련된 그런 그 당시 의혹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현금과 관련된 사용이 되게 많고 현금으로 여러 가지 뭐 명품들을 구매해달라든가 하는 그런 의혹들이 그 당시에 많이 제기되었는데 네. 그 당시에 그런 검증되지 않았던 그런 것들 지금 와서 보면은 그런 현금들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리고 이게 이번에 1억을 돌려준 것도 저는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돌려줬다기보다는 아마도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네. 협박이나 다른 김경시 의원의 어떤 그런 사익을 위한 부탁 이런 것들이 저는 집요하게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김경시 의원이 이번에 서울시의 예산을 여러 가지로 빼먹었던 정황들이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보면 강선우도 아차 이거 너무 심한 어떤 사람의 돈을 받았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추후에 예. 왜냐하면 반환했을 수 이렇게 있다. 돈을 좋아했던 강선우 의원이 몇 달 있다가 돈을 돌려준 것은 본인이 잘못했다는 어떤 그런 인식보다는 김경시 의원으로부터 뭔가 모를 압박이나 압력이나 부탁, 청탁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집요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지금 경찰의 수사에서 1억으로 종결할 사안은 전혀 아니다 하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 세 사람의 진술이 다르고 누구의 말이 진실에 가까운지는 수사를 통해서 더 밝혀내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일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뭐 그 의견은 뭐 개인 의견으로 저희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선우 의원이나 김병기 의원이나 이 공천 헌금과 관련해서는 지금 녹음 파일이 존재합니다. 원칙대로 공천하지 않겠다라는 그 녹음 파일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김경시 의원이 어떻게 해서 그 녹음 파일이 있고 난 다음 날 단수 공천을 받았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 두 사람이 총선 검증위원장과 검증위원일 때 이 검증을 강조했던 말, 그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떤 선거보다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오로지 제가 지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 민주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공관위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그러셨어요. 이게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정말 문제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컷오프를 갖다가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컷오프를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4월 21일에 있었습니다. 근데 4월 22일 날 단수 공천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대체 1억 원은 어떻게 해서 돌려줬을까?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바로 반환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강선우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지금 김경시 의원과 남모 보좌관은 서로 다른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반환되지 않았고 추후에 한참이 지난 후에 반환됐다라는 겁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 이러지 마시라. 김경시 의원, 돌려받는 김경시 의원도 부담스러웠던 것이고, 왜냐하면 공천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남보좌관의 설명은 이렇게 돌려드려야 그 다음에도 편하게 만날 수 있다 라면서 결국 1억 원을 반환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언제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반환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진술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4월 달에 단수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강선우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참이 지난 가을에 돈을 줬다. 임재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시점에 따라서 이 죄의 형량이나 죄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나에게 대가성을 바라고 돈을 뭐 트렁크에 넣어놨다고 치면은요. 네. 모르고 있었다가 정말 아는 즉시 반환을 했다. 그렇다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시점 자체가 몇 달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지난해에 겨울에 만나서 돈을 받았다가 다음 해 가을에 돌려줬다고 해도 이미 공천은 이루어졌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물론 대가성을 뜬 금원이었고 사실관계에 대한 증명이 필요해 보이지만 이 정도 시점 차이가 있은 다음에야 돌려줬다고 해도 충분히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돌려줬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으면 일단 받았다가 어디다 투자해서 시세 차익을 거른 다음에 원금만 돌려주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이 돌려준 시점 일단 이 수사기관의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은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이걸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정치권에서는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중형까지 내다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강선우 의원은 제일 곤궁한 입장이죠. 녹취만 놓고 보면 정말 솔직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돈을 그냥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보관하고 있다. 그거를 지금 와서 어떤 식으로든 바꾸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은 제 생각엔 뭐 상당히 중형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라는. 영장 청구 가능성, 영장 신청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매우 높다고 매우 생각합니다. 높다. 왜냐하면은 계속 진술을 부인하고 있고요. 네. 다른 객관적인 다른 진술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녹취가 지금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 녹취에서 어쨌든 공천과 관련돼서 금전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명백히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것에 상반되는 거짓 진술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녹취의 내용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녹취도 결국 자신이 아닌 보좌관에게 그 사건을 미루는 내용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보좌관이 마치 받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공천 직전에 그런 얘기를 나눴다는 것 자체도 이상할 뿐더러 네. 그리고 나서 바로 또 공천이 이루어졌다는 거 이런 점들을 봤을 때에는 현재 지금 이 사건에서 공천 의혹, 공천 비리를 통한 어떤 정치권의 비리를 대표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대부분 이제 그 보통 일반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공무원들이 뭐 2천만 원, 1,000만 원을 받아도요 다 구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억 원이라고 하게 되면 특가법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에 해당되고 네. 대가성 부분 이건 명백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경찰에서 이거를 마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죄명을 낮춰서 하는 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지금 이 사안은 명백히 뇌물이 인정되고 과거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런 공천과 관련해서 국회의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받게 되면 직무 관련성이 무조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